되게 조심하시고. 그거 딱 넘어가는 순간, 누군 다 죽은 목소리 알겠어? 두 명. 수업 안 해요. 수업 안 하는 거 아니고, 쟤들만 수업 안 하죠. 이 지구상에 없을 거니까. 어려운데? 팔을 많이 뻗었을 때 안 달겠네. 꼭 이렇게 하면. 얘도 충분히 가능. 자, 오늘은, 선사시대사에서 세 번째 시간인 오늘 고조선 할 겁니다, 고조선. 오늘 고조선만 하면 끝나요. 여기 철기 시기 때 국가 들어가기까지는 시간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대 했던 한국사 능력 시험 중에서 가장 널널하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널하게. 네. 여러분 완전 널널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무섭기, 심석기, 청동기, 철기 한 타임이 다 끝났어야 돼요. 저번에 했던 애들은 다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고조선하고 철기하고 합쳐가지고 또 한 타임에서 끝내고. 그래서 두 타임이면 1단원이 다 끝나거든요. 여러분 진짜 널널하게 하면 돼요. 어때? 이제 보충하면 되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이제 고조선을 합니다, 고조선을. 고조선은 우리나라의 뭔가요? 최초의 국가입니다. 무슨 문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인가요? 청동기. 그렇죠. 홍익, 뭐 하는 사람이죠, 저 사람. 예.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철기는 많죠. 철기 뭐 있어요? 개구리요. 뭐 이렇게 다 헷갈려. 예.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왜 고구려부터 나와? 부여, 우려, 국저, 정의, 사만. 아이, 됐네. 그죠? 예. 립싱크 하는 애들은 뭐야? 울랄라, 이야, 뭐 이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청동기 문명을 만들어진 건 고조선 하나고요. 그다음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고조선을 왔습니다. 자, 고조선은 원래 이름이 뭐냐면, 원래 이름은 조선이에요. 엥? 뭔 소리 그게? 고자 무슨 고자냐면, 이겁니다. 이 고자 아시는 분? 옛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씁니까? 원래 이름 조선이라면서요? 뒤에 1392년에 만들어진 조선이 하나 더 있어요. 누가 만든? 사업 좀 바꾸면. 네. 이 사람. 태조 이성계가 만든 고조선이 어떻게 하냐면 따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것도 조선이고 그것도 조선인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형님이 야 니는 고자 써라. 오래된 조선아 이가 이러면서 앞에 고자 써가지고 이름이 고조선입니다. 되나요? 그럼 당대 사람들은 고조선을 뭐라 불렀게요? 조선 아이 똑똑하네. 이거 뭐 어떻게 불렀을까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조선이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중국에도 조선이라고 부르고 당대 사람들도 자기가 조선이라고 불렀었다고. 그러면 이 고조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냐? 그 자세히 모릅니다. 왜 자세히 모르느냐? 너무 옛날 나라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역사책에 나오기 시작한 시기가 한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이에요. 너무 오래됐잖아. 그럼 걔들의 영토가 어느 정도 넓이가 있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거는 확실히 잘 몰라요. 우리가 조각조각 난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짐작할 뿐이죠.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너무 멀어 고조선이. 그럼 우리가 고조선을 파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냐면은 고조선은 삼국유사에 있는 기록 하나 요걸로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측 기록 하나 요걸로 판단을 합니다. 뭔 말이냐? 삼국유사 누가 지었게요? 이련. 아이 천재인데.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의 스님이었던 이련 스님이 지은 우리나라 역사책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그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거니까. 네. 그리고 당대의 중국 측 기록. 당대 고조선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나라들 중에 기록을 남겼을 거 아닙니까? 고조선은 어떤 나라다? 그 중국 측 기록. 그럼 여기서 질문. 삼국유사의 기록이 믿을만할까요? 아니면 중국 측 기록이 믿을만할까요? 자, 이러면 틀립니다. 중국 측 기록이 더 믿을만해요. Why? 당대에 같이 있었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죠? 전두환 알아요? 전두환 압니까? 전두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머리라니! 대머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맞아 몰라요, 전두환 씨한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치매 걸려가지고 지금 온라인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러면서 하는 유명한 아저씨 있어요. 그 무서운 사람이야. 막, 광주 사람들 총으로 쏴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한번 맞아볼래요?
당해볼래요, 전두환한테. 대머리라니.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는데, 전두환이. 퍼커라고 불렀어요. 퍼커쟁이. 예. 퍼커 전두환.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전두환을 보잖아. 근데 네가 나중에 전두환에 대한 막 역사책을 막 적어요. 그러면은 그게 믿을만할까? 믿을만할 수도 있지. 막 조사를 잘해가지고 전두환에 대해서 잘 써낼 수도 있잖아. 근데 당대에 있었던 고조선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또는 전두환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대 중국 측 기록이 더 믿을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 역사를 공부할 때 여기 있는 고조선의 본 역사를 공부할 때에는 중국 측 기록을 보통 따집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기록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기록을 좀 더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인 삼국유사의 기록도 어떻게 한다? 참고한다 이 말입니다. 중국 측 기록은 실제 역사, 고조선의 실제 역사를 보통 파악할 때 쓰고요. 삼국유사의 기록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고조선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신화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군 신화라고 하는 신화를 따질 때는 삼국유사 기록을 봅니다.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뭘 할까요? 삼국유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삼국유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건이의 눈빛이 지금 삼국유사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단군신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신화 그냥 이야기예요. 들으시면 됩니다. 이련이 기록한 삼국유사에 의하기를, 자, 아스트라넷입니다. 여기서부터, 자, 하늘나라에, 자, 하늘나라가 나왔어요. 그럼 이미, 와, 씨발, 이거 아주 개구나. 이거, 이런 생각 들죠? 이렇게 들어봐. 하늘나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름이 환인. 예. 근데 그 환인에게는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얘는 환웅. 근데 이 환웅은 하늘나라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구름 위에서 뭐를 내려다봐? 여기에 명건이, 여기에 누구, 뭐 성균이, 그 다음에 여기 뭐 영준이, 뭐 이런 애들이 막 끼끼끼거리면서 뛰어다니면서 야 씨발 놈아 잠깐 끼끼끼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 같이 놀고 싶어. 하늘나라가 너무 그냥 편안해가지고 여기가 싫어. 그래서 여기 있는 환웅이가 자기 아빠한테 아버지 저는 이 평화로운 하늘나라가 너무 쉽습니다. 저는 밑에 내려가서 명건이랑 성균이랑 영준이랑 이런 애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준다? 쿨하게 허락해줘요. 그래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하늘나라 임금님이잖아요. 뭐를 붙여주냐면 환웅한테 무리 친구 3,000명. 친구가 3,000명 있어요. 명건이 한 명도 없는데. 네. 무리 3,000명. 네. 여기에 뭐를 또 끼워줬느냐? 아주 능력자들 3명.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풍백. 이런 개간지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을 움직일 수 있는 운사. 그 다음에 이제 비를 부릴 수 있는 도수를 가지고 있는 우사. 예, 풍백, 운사, 우사. 요 신통력을 가진 세 친구를 무리 3,000명과 함께 섞어가지고 환웅한테 구름 타고 내려오라 그랬다고.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내려와요. 이 새 개구라 아닙니까? 좀만 더 들어보세요. 더 구라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무슨 정신으로 여기 있는 명관이와 여기 있는 성균이와 이런 애들하고 친해지냐면은 중요해. 홍익인간이라고 아까 무슨 뭐 저 형이 그랬잖아요. 예.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홍익인간? 홍자가 무슨 홍? 붉을 홍. 그러면 홍익인간 붉은 얼굴의 인간? 뭐 이런 뜻인가? 아니야. 홍자는 붉은 홍자가 아니에요. 홍자는 넓은 홍자입니다. 넓을 홍.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 우리 게이득할 때 그 이익이에요. 이익할 때 이익. 그러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풍백우사 의사와 친구 3,000명을 데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접수? 접수? 예. 그래서 명건이하고 여기 성균이하고 이렇게 환호하고 막 친하게 지냈어요. käkäk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 그러자 이를 부러워한 어떤 애들이 나타나느냐. 여기서부터 더 아스트랄해집니다. 곰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아닌 뭐가?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환웅한테. 저희도 인간이 돼가지고 즐겁게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저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명근 표정이 안 좋네요. 왜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배우고 있나 이런 표정으로. 예, 더 들어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곰하고 호랑이가 와가지고 그걸 부탁을 하니까 환웅이 알겠다. 그러면서 뭘 나눠줬느냐.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거를 먹고 100일 동안 뭐를 보지 않으면 햇빛을 보지 않으면 너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해요.
왜냐면 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니까 신통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웅이. 그래서 곰이 그때부터 뭐를 먹기 시작한다? 졸라 맛없는, 그죠? 마늘과 그냥 졸라 맛없는 쑥을 막 먹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곰은요, 잡식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마늘 막 써도 이러면서 아씨 배고파 이러면서 막 먹었는데 호랑이는 처음 딱 깨물자마자 이 씨발 이거 어떻게 먹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던진 다음에 야 곰아 나 도저히 못하겠어. 내가 이런 취급받고 인간이 돼야 되겠니? 난 그냥 갈래 이러면서 이러면서 어떻게 한다?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새끼는 내빼버려요. 그러자 곰은 어떻게 한다? 넌 갈 테면 가. 난 여기서 계속 먹을 거야. 이러면서 마늘과 쑥을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 이러면서 환웅이 쑥 동굴 안을 들어가 나왔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얘밖에 없는 거예요. 헐 갔네? 이러면서 그럼 얘를 100일 동안이나 고생시킬 필요가 없잖아. 얘는 뭐예요? 얘는 마지막까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특별 세일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3, 7일 만에 뭐를 만들어주냐면 인간을 만들어줬다고. 3, 7일? 3, 7일이 며칠일까? 20일. 37일! 와, 저러면 안 돼요. 20일. 3, 7일! 21일입니다. 아, 이거 21일이에요. 3, 7일이 37일이 아니라, 이거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역사 열심히 하신 분들도, 3 곱하기 7 하면 21일이에요. 21일 만에 여자를 만들어줬다고. 대박의 세일 아니야? 100일 약속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곰은 드디어 바라던 뭐가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인데, 뭘로 만들어주냐면, 아리따운, 뭘로 만들어줬다? 나뭇잎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여자로 만들어줬다고요, 여자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는 아니죠. 예. 아주 예쁜 뭘로 만들어줬냐? 여자로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여자로. 그래서, 여자로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림 잘 그려. 이집트 사람. 노. 이집트. 이집트 사람 아닙니다. 잘 그리지 않아? 이렇게 만들어줬다. 여자 기쁘지 않아요? 예? 야하게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줬다고. 그죠? 근데 얘 곰에서 여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예뻐도 씨발 이 곰이었다며 저리가 씨발 나 잡아먹으려고 이러면서 일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막 얘가 결혼을 하고 싶잖아. 애도 낳고 싶고.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곰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빌었단 말입니다. 연주처럼. 연주가 남자친구 없거든요. 얼굴이 이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막 비니까 환웅이 또 나무 뒤에서 이제 맨날 훔쳐와요. 쓱 이렇게 본 거죠. 제 남자친구 없네 이러면서. 그래서 환웅이 어떻게 한다? 얘하고 결혼을 한다고요. 책임지는 거야. 오빠 끝까지 책임질게 이러면서. 그래서 이쪽에 있는 누구와? 고뭉자를 써가지고 웅녀와 여기에 있는 환웅이 어떻게 하냐면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걔가 이름이 뭐다? 바로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이 나중에 뭘 세워요? 급이야도 이러면서 끝나요. 예 이러면서 이게 바로 삼국유사의 단군신화 기록입니다. 이 역사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 옛날에는 곰이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열심히 쑥과 마늘을 먹으면, 곰한테 쑥과 마늘을 먹이면, 아리따운 여자가 되는구나. 나도 이제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개병신들이라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럼 뭐예요? 이런 도라이예요.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기엔 뭐가 있냐? 국어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아주 은은한 뭐가 있다? 아주 은은한 은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은유 배웠어요? 자, 그럼 더 쉽게 해보자. 아주 비비한 뭐가 있다? 비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은유와 비유, 뭐예요? 상징하는 것이 다 있다고, 상징. 됐어요? 이 내용 접수됐어요? 자, 그럼 상징을 한번 보자고. 어려운 거 아니야. 오늘 그냥 얘기 들으면 되는데, 뭘. 예. 그럼 어떤 상징이 다 있느냐? 어디를 펴냐면요. 여러분 책 넘겨가지고, 여기 뒷부분 펴세요, 뒷부분. 거기 보면 다 상징이 있어요. 제가 지금 했던 이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단군신화 내용 안에 내용 적어놨잖아. 한번 읽어봐 나중에. 그거 왜 읽어? 그죠? 내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설명 가는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보시면은 거기에 환웅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내려와요? 환웅이 어디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럼 실제로 환웅을 대표하는 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딴 데 소리지.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령 양전동에서도 보셨듯이 하늘에 대해서 뭐예요?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얘들이 하늘에서 내려올 만큼 아주 뭐랄까 멋진 부족 아니면은 뭐 킹왕짱 부족 아니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예, 멋진 부족 킹왕짱 부족 뭐 존나 센 부족 예. 적지는 마 예. 뭐 요런 걸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뭐 하다?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다른 부족을 점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잘 나가니까 내가 전교 1등인데 내 영준이 지배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부자인데 내 영준이 지배하는 게 당연하지. 니 집 가난하잖아. 니 공부 못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존나 짱세다 멋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지배당해도 마땅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중요해. 요걸 외워야 되는 게요.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선민사상. 잘 나가는 부족이 못 나가는 부족을 지배할 때, 야, 씨,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부족인데, 씨, 니들이 지배당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높이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민사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선민사상을 뜻한다고요. 그럼 두 번째, 거기에 풍백, 운사, 우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것도 뭐라고? 풍백, 뭐예요? 바람, 운사, 구름, 우사, 비, 그죠? 뭐하고 다 관련된 거냐? 비가 잘 와야 돼요. 바람이 많이 불면 안 돼요. 구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햇빛을 제대로 가리면은, 햇빛을 가리면 농사 제대로 안 돼. 자, 전부 뭐하고 관련된 거냐? 농사가 관련된 거예요, 농사. 그러니까 이 고조선 사회가 뭐를 중요시했던 사회다? 농사를 중시했다라는 사상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굉장히 잘 했다라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신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려온 게 아니라 농사를 중요시한다. 이런 이 키워드를 봐서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곰과 호랑이 이런 거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진짜 곰이 인간이 된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환웅이 어떤 부족으로 청동기 시대 때의 부족으로 우리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발달된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환웅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이 이 지역으로 한반도 지역으로 어떻게 따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뭐 말을 타고 왔든 뛰어왔든 어떻게 왔겠지. 그리고 원래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무슨 부족과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이렇게 있는데 침략을 해서 여기 있는 곰 부족과 환웅은 어떻게 된 거다? 결합이 된 거고요. 그죠? 호랑이 부족은 환웅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렸다. 그거를 호랑이가 뭐 쑥과 마늘을 못 견디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처먹은 게 아니고 호랑이 부족, 곰 부족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거 무슨 이즘이죠? 토테미즘을 뭐라 그랬어 지금? 사실 이상한 소리 안 해. 방금 토템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호랑이, 곰, 토테미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 사상이 그대로 여기 이제 전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곰과 호랑이 이제 토테미즘이고. 그 마지막에 단군 왕검은 도대체 뭐냐? 단군 왕검은. 이 단군 왕검은 두 가지 말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쫙 끼어진 게 아니라. 단군이라는 말과 왕검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거라고. 그럼 단군은 뭐고 왕검은 뭐냐? 단군은 제사장을 뜻하는 겁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두 글자로 뭐예요? 당. 그건 무당. 샤머니즘이에요. 왜요? 제사장이 왜 단군인데요? 조금 있다. 그럼 왕은 뭐냐? 왕이잖아. 그럼 뭐를 뜻하는 거예요? 부족의 정치 지도자. 족장. 아니, 뭐, 군장. 예, 이렇게 부르는 정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왜? 왕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그럼 좀 단군은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대학 교수님들이. 그래갖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느냐? 시베리아 지역 있죠, 러시아.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 아직도 샤먼들이 남아있어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아직도 주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홀로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 우리나라에도 무당이 있지만, 러시아에도 무당이 있단 말이야. 러시아 무당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읽어보세요. 탱구리. 포켓몬이는 가라, 탱굴! 뭐 이거 아니고. 탱굴! 뭐 이게 아니고. 탱굴이라는 말로 쓴다고. 탱구리. 탕그리, 뭐, 당그리, 탕그리,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탱그리가, 우리나라 말 어떻게, 탕그리. 뭐, 또는 탕그리. 그 다음에 단그리. 그 다음에 당구리.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탱구리, 탕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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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영건아, 사실이야. 뭔 개명신들이야, 이거. 덩구리. 아니, 실제로 그렇게 책에 적혀있어. 내가 지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 새끼, 지금 맨날 저 약팔들만 저 새끼 말 못 믿겠네, 저거. 어디서 약을 팔아, 내한테.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라요. 저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들이
아마 시베리아 무당에 나오는 탕그리가 또는 탕구리가 우리나라로 전해지게 되면서 탕구리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당군 이런 식으로 당군 이런 식으로. 예. 영건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한테 그러지 마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나도 책 보면서 존나 병신 같네 이렇게 생각했었어.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 어떡해? 그냥 그렇게 외워줘. 그래서 당구리, 탱구리 뭐 이런 데서 나온 단군, 제사장이라는 뜻과 왕검이라는 뜻이 합쳐졌는데 그러면 정치와 제사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제사장이 곧 뭐예요? 정치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가 곧 뭡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제사와 정치가 하나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정일치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그럼 고조선은 무슨 사회다? 재정일치의 사회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나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통해서 그럼 뭘 할 수 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병신 같은 소리야 이러지 마시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지 뭐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가끔씩 나와요. 단군신화는 가끔씩 나옵니다. 그럼 단군신화의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 뭐 어떤 나라 물어보는 거예요? 고조선 물어보는 거라고요. 고조선. 그럼 문제는 거의 안 틀리겠죠. 여기 있네요. 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해석만 여러분들 조금 해주시면 돼요. 됐나? 그럼 뭐예요 그거는?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깜짝이야. 저기 미친놈이 저거. 이거 갑자기 나이트를 만들어 여기. 예. 그래서 여기 중국 측 기록 실제 역사를 그럼 한번 보자고. 자, 지도가 나와있다. 중국 측 기록을 보면.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여기 중국이죠. 중국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뭡니까? 여기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생겼대요. 자, 여러분들 맛있게 먹는 뭐가 닮았어요? 바나나라니. 바나나가 이렇게 생겼니? 넌 지금? 버섯. 예, 버섯 모양을 닮았어요. 좀 오버하면 고추 모양 닮았습니다. 이 그치야 이러면서. 미안하다. 좀 오버했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좀 아니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고추 모양, 버섯 모양을 닮았는데 지우고. 예. 자, 버섯 모양의 고조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측 기록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조선의 영토가 있다라고 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 사람들이 구라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구라를 어떻게 믿냐고. 믿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요 영역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고조선 3대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외울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조선 3대 유물. 고조선의 영토를 짐작하게 해주는 3대 유물이 요 부분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이렇게. 와! 고조선 유물들이 와! 이러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게. 뭐 안쪽에서도 분명 나타나지만 이렇게 나타나지만 요 경계선 바깥을 고조선 유물들이 어떻게 한다?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3대 유물이 요 라인에서만 어떻게 하냐면 막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나타나는 지역은 옛날 고조선의 영토였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고조선의 3대 유물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 고조선 3대 유물 이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네. 미, 송, 나오잖아. 앞에서 외워두길 잘했죠. 미성유식독일, 비, 아이 잘 나오네. 미파양동거 하나 더 있어. 앞에서 다 했어. 탁. 아하. 야, 이거 뭐 명건이 막 립싱크하고 그죠? 예, 몰라서. 그래서 미성유식독일, 미파양동거, 탁자식고인도 요 세 개가 고조선 영토에서 줄줄이 나타납니다. 바깥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여기 고조선 영토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동시대 때 유물이 미성유식독일, 미파양동거, 탁자식고인도 이 세 개가 고조선의 3대 유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실제 고조선의 역사. 실제 고조선 역사의 전개. 요거를 살짝만 살펴보자면, 고조선은 무슨 유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하나요? 청동기죠. 그러면 고조선이 여기 있었을 때 중국은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느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또는 뭐 예습을 좀 하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이요. 여러 개로 막 나눠져가지고요. 막 7개의 나라로 막 나눠져가지고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던 옛날 고대 시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중국이 7개로 쪼개져가지고 서로 막 싸우던 시대. 아는 분, 한 사람이라도. 야, 너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너도 그렇고? 너 최근에 했잖아, 그리고. 그렇죠. 저 형 잘해요. 당시 중국은 무슨 상황이었냐면, 춘추 전국시대였단 말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선생님, 이게 뭔데요? 그냥 중국이 7개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운 시대입니다. 우리 세계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분열기였는데,
여기 있는 중국의 고조선하고 맞대는, 국경을 맞대는 나라가 여기 있는 춘추시대 7개 나라 중에 이름 잘 기억해보세요. 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연. 기억해야 돼요. 연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중국의 고조선, 여기 있는 우리나라의 고조선과 여기 연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뭐 했다? 서로 존나 싸웠다고. 그러면 고조선이 이겼을까요? 연나라가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연나라가 이겼어요. 그래갖고 고조선이 원래 중심지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요쪽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가 고조선의 중심지였어요. 수도도 여기에서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중심지가 연나라의 침략을 받고 어떻게 하냐면 옮겨집니다. 어디로 옮겨지느냐? 지금의 김정은 씨가 살고 계시는 곳. 평양. 그렇습니다. 평양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지역은 도대체 뭐냐? 이 지역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십시오. 딱 한 번만 얘기할게요. 이 지역에 이렇게 무슨 강이 흐르냐면 강 하나가 흐르는데 요하라고 하는 강이 흐릅니다. 요하. 잘 기억해두세요. 요하입니다. 요하. 요하의 오른쪽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요하의 오른쪽 지역이니까 요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너무 쉽죠, 성균씨? 요하의 왼쪽은 천재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요서입니다, 요서. 그죠? 우리가 고조선이 원래 어느 지역이었냐? 요동 지역에 있었어요, 요동 지역에. 근데 이 연나라의 공격을 받고 요동 지역을 어떻게 한다?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평양 쪽으로 이동했다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영토를 많이 잃어버려. 근데 망하지는 않아. 망하지는 않고 중심지만 이동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춘추전국 시대 때 누구의 침입받고? 연의 침략을 받고 중심지가 어디 쪽으로 이동을 한다? 요동에서 평양 지역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동한다. 요게 고조선 역사에서 기록에 나타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외워주세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평양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중국 측에서 또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춘추전국 시대가 이때 통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서 통일되는지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춘추전국 시대 통일시킨 사람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진시황제. 아이, 나오잖아, 여기. 너 몰랐지? 찐따 새끼야. 자,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가 뭘로 통일되냐면 진시황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그 진시황제의 진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근데 이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백성들을 졸라 착취해요. 어떻게 착취하느냐? 이때 중국의 유명한 건축물이 만들어지거든요. 만리장성. 예, 만리장성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진시황제예요. 그러면 만리장성, 그게 뚝딱 만들어집니까? 8,000km짜리 성인데요. 그거 만들려면 명건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 착싹!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 막 만들어야 돼요. 또 때리고, 이래야 되고. 백성들을 진짜 많이 괴롭혔어. 그래서 이 진나라가 통일되고 난 뒤에도 졸라 혼란기였어요. 어디 가요? 중국이요. 그러면 이때 막 전쟁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막 중국이 너무 혼란하니까 이때 진나라에서 이 교체기 때 누가 오냐면 진짜 중요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요. 위만. 자, 그러면 진나라 쪽에서 건너온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이상한 사람이네. 진나라에서 건너왔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중국에서 건너오면 그 중국 사람이지 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네. 여행 갔다가 여행 같은 소리 하고 하는데 무슨 여권 가지고 들어온 거야? 예, 그래서 이 위만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무슨 신청을 하냐면 이거 어려운 말이야. 망명 신청을 해요. 망명이 뭐냐? 아니 나 여러 나라에서 도저히 짱게 들어가면 못 살겠다고. 나 고조선 가면 안 되겠냐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오고 싶다고, 고조선 오고 싶다고 이 사람이 헬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여기 있는 우리나라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중요해. 여기 있는 위만이 망명을 요청했었을 때 우리나라는 준왕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준왕. 반드시 해야 돼요. 준왕. 예. 그래서 이 고조선의 준왕 누구의 후손일까요? 당군왕의 후손이죠. 예. 그래서 이 준왕이 고민을 합니다. 어떡하지? 받아줄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받아들이고 싶은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위만한테 있었습니다. 잘생겼나? 준왕이 개인가? 오, 위만, 막 이런 느낌이야? 막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 매력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요 위만이 뭘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돈 말고, 발달된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대충 감 잡히시죠? 왜 중요한데요? 세잖아요. 그렇죠! 청동기에서 뭘로 넘어가게 되는? 철기로 넘어가게 되는 단초를 제공을 하거든요. 고조선에 당시에 철기가 어느 정도 들어오곤 있었는데, 다 이 기술도 잘 모르고 철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강철 같은 걸 잘 생산을 못했거든. 근데 중국은 당시에 철기를 아주 자유자재로 생산하고 있는 국가였거든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위만이었다 이 말입니다. 발달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위만을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제조법을 어떻게 합니까? 이 빼내면 우리 고조선이 엄청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준왕이 고민하다가 위만을 철저하게 이용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위만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위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느냐? 막 중국 옷 입고 막 샤나 니하오 막 이러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들자고 딱 머리를 입었다. 하얀색 한복을 탁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짱깨 머리 말고요. 우리나라의 그 전통식 머리 뭐 있어요? 상투 그래 탁 들고 그러고 왔다고. 예. 그럼 말은 약간 어느하게 안녕하세요. 저 중국에서 온 뭐 위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갖고 오라고. 그래 받아줬어. 그래 받아줘가지고 준하고 위만하고 이렇게 차려가지고 막 이렇게 철기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빼돌리고 막 이랬었는데 위만이 앞불싸 이 새끼가 뭐를 일으키느냐 반란을 일으킵니다. 누구를 상대로? 준왕을 상대로. 그래서 이 위만에게 있어서 준왕이 어떻게 하냐면 쫓겨납니다. 막 눈물을 머금고 막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고조선에서 준왕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한반도 남부 쪽으로 내려와요. 아 쌤, 요 밑에 그러면 무슨 나라가 있겠네요. 있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여기 무슨 나라가 생기느냐 진이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헷갈리죠? 헷갈리면 안 돼. 명거나 가지마. 먼 곳으로 가지마. 쌤 무슨 말이에요? 여기도 진이 있는데 영원 진이네. 아 그럼 요거 같은 나라구만. 아닙니다. 한자도 다를 뿐더러 여기는 중국의 진시황제가 만든 진이고요. 요거는 위만에 의해서 쫓겨난 이 준왕이 만든 진이에요. 한자가 달라요. 발음은 똑같다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예요. 똑같은 나라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준왕이 여기에다가 진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우리 고조선은 어떻게 한다? 중국 사람한테 뺏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 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씨발 병신 한국 새끼들아 너희는 씨 고조선이 최초의 나라라며 최초의 나라인데 중국 사람한테 뺏겼네. 너희는 이 새끼야 맨날 우리들은 밥이었어 이 새끼야 막 이런다고.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분 나쁜데 사실상 여기 있는 준왕이란다. 여기 있는 위만을 중국 사람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중국 사람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죠 지금? 박근혜죠. 네, 오케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쌀국수 뚝배기 막 이럽니다. 알죠 그 사람? 네, 누군지. 그 이름 뭐였더라 그 사람? 로버트 할리. 뭐 로버트 할리 아닙니까? 근데 로버트 할리가 정말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뚝배기 막 이런 거 하다가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예, 네, 우리나라로 귀화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 선거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를 뽑아주신다면 쌀국수 뚝배기 100만 개를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갖고 막 할리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막 대통령 선거 나가는 할리를 막 지지했어. 그래갖고 진짜 정말 박근혜가 떨어지고 할리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다? 자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 나라입니까? 아 로버트 할리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미국이 식민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했다? 상투 틀고 한복 입고 온 중국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중국이 지배당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다고. 쌀국수 뚝배기가 대통령 된다고 우리가 미국 지배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로버트 할리는 만약에 된다면 그 사람은 그냥 뚝배기지만 네, 만약에 된다면 귀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중국 나라가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고조선 씨에게 위만이라며 막 이러면 어쩌라고 새끼야 이러면 됩니다. 네. 중국 놈들이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 많이 놀리거든요. 위만이 중국 사람이니까 너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지배받은 거 아이가? 막 이런다고. 그럼 얼굴에다 침을 탁 뱉어주세요. 탁자! 이러면서. 인신주제!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준왕이 밑으로 내려와서 진 세우고요. 고조선이 이제 위만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어느 나라가 세워지느냐? 진이 금세 멸망해요. 만리장성 짓다가 중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진 나라가 나중에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한나라라는 나라가 됩니다. 한나라. 들어본 적 있어요? 한나라? 들어본 적 있어요?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방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방. 예. 유방함? 가슴? 막 이런 느낌이죠? 예. 아니요, 이성이 유고요. 이름 방이에요. 그래서 유방이고요. 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예. 그래서 가슴이 아니고요. 그 유방이 어떻게 하냐면 한나라를 만드는데 유방의 아들, 나중에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방의 아들 후손인데 무제입니다. 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이름부터가 무자입니다. 무자가 무슨 무자냐? 이 무자입니다. 없을 무가 아니고 없는 황제라는 뜻이 아니고 이 무자가 무슨 무자야?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싸울무 그렇습니다. 이게 하하하하 이거 무술 할 때
부자예요. 그러면 이 황제는 뭘 좋아하게요? 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황제는 이 고조선이 존나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느냐? 당시 고조선이 여기에 있는 이 중국과 진 사이에서 무슨 무역을 했냐면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거를 해가지고 굉장히 한 나라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한 나라한테 물건을 싸게 고조선이 사가지고 그 물건을 다시 어떻게 한다? 진나라한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진나라한테 또 여기 특산물을 어떻게 한다? 싸게 사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한 나라한테 어떻게 합니까? 또 비싸게 팔아. 중간에서 이익을 남겨먹는 건 누구야? 여기 있는 고조선만 계속 남겨먹는 거예요. 그 이익을 남겨먹는 이 체계를 뭐라고 하냐면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이 중개무역으로 많은 뭐를 얻었다? 이익을 고조선이 얻어가니까 무죄가 경고를 한번 했어요. 그딴 식으로 끼고 왜 싸게 사가지고 진나라한테 비싸게 팔고 진나라 건 또 싸게 사가지고 또 누구한테 비싸게 파는데 그런 식으로 할래? 이렇게 엄포를 놨다고요. 고조선이 끼깅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고조선이 어떻게 했다? 어쩌라고 병신 짜고 이 새끼야 이러면서 뭐 신발 이랬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무죄가 이름부터가 파워맨 아닙니까? 파워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파워 황제가 쳐들어와요. 몇 년에 쳐들어오냐? BC 108년에 쳐들어와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기 108년 전이죠. 108년 전에 쳐들어와가지고 고조선을 어떻게 해버린다? 멸망시켜버린다. 네. 너무 나댔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한 무죄한테 고조선이 멸망하고 고조선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망해버려요. 끝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하지 왜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복잡하죠? 나중에 정리 다시 한번 해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정리되는 거고요.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시 사회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역사책 기록에 고조선에 뭐도 나타나 있냐면 고조선의 관직명까지 남아있어요. 관직명. 관직명이 뭐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박근혜를 뭐라고 부르죠?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황교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황교안 씨가 대통령 바로 밑에예요. 국무총리. 잘하네. 그런 것처럼 고조선 사회가 계급이 있고 고조선 사회가 잘 나갔다는 게 관직명이 중국 역사책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 관직명 이름 외우셔야 돼요. 뭐가 남아있냐면 상. 왜요? 상. 딴 뜻이겠지 뭘. 예. 그 다음에 대부 무슨 뜻일까? 대부. 짱부죠. 부자가 아니고 아비부자야. 큰 아버지. 큰아빠. 예. 큰아빠한테 너 막 큰아빠 되죠? 되지 않잖아. 큰아빠 더 좀 내놔보소 이렇게 안 하잖아. 관직이 높다는 거예요. 큰아빠 상대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전쟁 나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장군 이런 거 있다고. 그래서 당, 대부, 장군 이런 걸로 관직도 있어서 고조선 사회가 굉장히 분화된 사회였다. 직업이 나눠져 있고 이렇게 직책이 나눠져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형 끝났나요? 이제 하나만 남고 끝났어요. 그럼 이 고조선 사회는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청동기 문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급 있죠.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단촐해요 아니면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의 어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법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고조선 사회에서의 이 복잡한 사회를 정리하기 위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뭐라고 해요? 8조법이라고 합니다. 8조법. 자, 법조항이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8개, 오케이.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몇 조항밖에 없느냐? 3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 3개 조항에도 다 외워가야 되나?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딱 봤었을 때, 그 조항 딱 나왔을 때, 이거 3개 딱 있으니까 이거 고조선의 8조법이구나.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요 내용을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끝. 해석만. 자,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느냐? 밑에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 고조선의 8조법 한번 볼까요? 끝났습니다, 오늘. 사람을 죽인 자는 뭐 한다? 사형에 처한답니다. 명건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성균이를 죽이면 명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는 소리예요? 죽이지 말라. 생명 존중.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있는 성균이가 죽으면 농사를 제대로 못 짓잖아요. 사람이 한 명 없어졌으니까요. 노동력을 중시했다. 노동력. 예, 그래서 생명 중시, 노동력 중시. 요거. 자, 만약에 명건이가 성균이를 다치게 했어. 그럼 뭘로 갑니다? 곡물로 가, 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곡물로 돼 있어요. 곡물. 그러면 내가 곡물로 갚으려면 내가 남아있는 곡물이 있어야 되죠. 네. 그죠? 그러면 나의 개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사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사유재산. 사유재산, 개인재산.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력도 역시나 중시하고, 왜? 남을 다치게 하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농경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명건이가 도둑질을 하면
자바나가 뭘로 삼는다? 종이 뭐예요? 땡땡땡땡 그 종이에요? 그럼 종이 뭐예요 여기서? 네. 노예죠? 이거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명거리를. 대신에 명건이 엄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명건아 와 남의 그 뭐야 물건 훔쳤나? 아 왜 도둑질을 했노? 막 이러면은 여기는 성균이한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이 모자라서 끄는 겁니다. 좀 봐주이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 내야 돼요. 돈을 내야 죄가 없어져요. 몇만 원을 낸다? 50만 전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거 없어요. 없는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용서를 받으려면은 50만 전을 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면 50만 전? 뭐를 썼다는 거예요? 돈을 썼다, 화폐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나 사유재산을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그죠? 계급사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종이라는 단어에서 계급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면은 고조선에 관련된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오는 한국사 영역시험이나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은 모두 다 마무리된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자, 고조선에서는 그죠? 단군 신화가 있어요. 어디에 처음 기록돼 있죠? 상국유사. 그러면 상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을 차례대로 찾아보면 한웅이 어떻게 한다?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우리 짱짱맨이야 내가 라고 얘기하는 거. 선민사상 외워두시고 흥배군사 운사 데리고 내려왔죠. 무슨 뜻이에요? 네, 농경 중시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곰하고 호랑이 나오는 거야. 무슨이즘 토테미즘 사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단군 왕검에 담긴 뜻은? 제사장과 왕과 정치인이 합쳐져 있다는 거죠. 대정사야, 대정일치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요 정도 넓이의 이 버섯 모양의 영토를 갖고 있는데 이 영토가 요 정도라는 걸 알 수 있는 3대 유물.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 고조선의 역사, 중국 역사책을 뒤져보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고조선의 중심지는 어디에 있었다? 요동 지역에 있었다. 근데 누구의 침략을 받고 주지정 시대인데 연나라의 침략을 받고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하나? 네, 평양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네, 그거 첫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연나라가 나중에 없어지고 여기 중국 전체가 뭘로 통일됩니까? 진나라. 그 진나라가 여기 혼란 시기 때 누가 여기에 망명을 오나? 위만. 쌀국수 뚝배기가 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위만이 뭘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매력적이었다. 철기. 그래서 철기를 바탕으로 여기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도 확장되고 농업 생산량도 많아지고 사회가 분화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위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누굴 쫓아내버려요? 네, 자기 그 받아줬던 준왕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준왕은 막 씨발 하면서 여기서 뭘 만듭니까? 진나라 만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진나라는 나중에 멸망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한나라가 들어서는데 한나라하고 고조선하고 진 이렇게 있는데 고조선이 중간에서 뭐예요? 중개무역, 그죠? 양아치 무역을 약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그딴 식으로 할래? 그래서 고조선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라고, 이게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빡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오죠? 그 존마. BC 108년. 고조선 없어지고. 예,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완전 무너졌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굉장히 사회가 분화되어 있다는 증거가 관직명이 남아있다. 뭐 있다? 상, 대부, 장군, 이런 거 있고. 법이 남아있다. 무슨 법? 8조법. 8조법 중에 몇 개 남아있다? 3개. 거기에 해석된 내용을 내가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남을 다치게 한다는 공물로 갑니다. 뭐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유재산, 그 다음에 개인의 노동력을 중시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요거를 오늘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철기하고요. 수요일에는. 깔끔하다.